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변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인 거예요. 변수가 많으니까 어떨지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불리를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게 동국대가 발표한 건데, 동국대가 이렇게 발표를 해줘요. 전 과목 기준의 학생부 평균 등급하고 진해가 반영하는 10과목 기준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거든요. 요게 모집 단위 하나씩이에요, 지금. 학과 하나씩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주목을 해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에서 전 과목 기준으로 평균 등급이 더 좋은 건 몇 번째예요? 최저에서. 이 최저라는 게 맨 끝에 붙은 애 말하는 거예요. 그 맨 끝에 붙은 애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어디가 더 평균 등급이 좋아요? 아, 예. 입시에 관심 없으셨던 아버님들 여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1등급이 좋은 등급이잖아요. 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얘가 좋잖아요. 근데 상위 10과목으로 뽑으면 어디가 좋아요? 세 번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꼴등으로 붙은 애는 성적의 편차가 큰 거고, 그래서 10개 뽑으니까 뭐해진 거예요? 좋아진 거고, 얘는 그냥 골고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10과목으로 뽑아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대에 유리한 애랑 불리한 애가 확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게 국수형 4를 반영하냐, 국수형 과를 반영하냐, 국수형 4과를 반영하냐, 아니면 어떤 대학은 국수형 4과 중 상위 3개 교과 뭐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국수형 4과 중에 우리 애가 국어, 영어, 사회를 되게 잘해. 그럼 3개만 뽑으면 엄청 등급이 뭐해질 거예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후회가 적어진다고. 후회는 어떻게 생기냐면 원서 다 쓰고 나서 거길 써볼 걸 그랬나? 이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 거기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이미 뭐 해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적어진다고요.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후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저렇게 찾아보는 게 힘드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런 파일을 하나 드렸거든요. 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대학을 클릭하고 전형 클릭하고 모집 단위 클릭하면 이 뒤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영하는 교과가 어떻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졸업생은 3학기 2학기까지 반영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재학생 어차피 3학기 1학기까지 반영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여기 보면 3-1이라고 적혀 있으면 졸업생도 재학생도 모두 똑같이 어디까지만 반영한다. 3학기 1학기까지 반영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5시 마감이잖아요. 동국대는. 동국대 마감 시간이 날짜는 11일 똑같은데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 파일은. 그래서 저거 세 개 대학씩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쓰시려고 결정하시고 나면 당연히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모집 요강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삼치 경쟁률도 나오니까. 그리고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전형 방법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저는 입결을 볼 때 입결을 어떤 관점에서 입결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입결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70% 컷이 얼마냐 숫자보다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50%와 70% 사이의 간격입니다. 간격. 입결을 보실 때, 그러니까 50%, 70%의 간격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근데 이제 저기서 전제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 50%와 70%는 합격자긴 하죠. 저 50%, 70% 컷은 합격자 컷이긴 합니다. 자, 근데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10명을 뽑는 모집 단위에 20명이 충원이 됐어요. 되셨어요? 그럼 총 합격자가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그렇죠? 그 30명의 50% 컷이면 몇 등 점수예요? 15등 점수. 70% 컷이면 21등 점수예요. 그렇죠? 그럼 저게 15등 점수랑 21등 점수예요? 아니잖아요. 저
저 50% 70%는 그 30명 중에 그 모집 단위에 등록한 10명의 5등, 10명의 7등 점수예요. 그러면 그 5등은 25등이냐 이거예요. 모르죠. 응. 그럼 50% 70%에 집착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체로 앞대가리 애들이 어디로 가니까 당연히 걔들은 후반에 있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 10명 중에 5등이 25등이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걔가 21등일 수도 있고 20등일 수도 있고 당연히 7등도 27등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뭔 얘기하는지 되세요? 네, 그러면 70% 안에 들면 무조건 되죠 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그걸 아시게 되면 아까처럼 묻지 않게 된다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않게 된다고. 그건 하나의 그냥 참고치일 뿐이니까. 근데 이 참고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참고치밖에 없으니까 그 참고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그 숫자보다는 얘네 둘의 범위를 봐서 얘네가 좁다면 자, 교과 전형에서 얘네 둘의 범위가 좁다는 얘기는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좁다면 이 70% 바깥도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촘촘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 넓으면 이 뒤도 헐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애가 모음을 해야 돼. 교과 전형에서. 그럼 이게 좁은 데를 써요? 넓은 데를 써요? 넓은 데를 쓰는 거고 우리 애가 꼭 붙어야 돼 거기를. 그럼 변수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되니까 여기가 뭐 해야 돼? 좁아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지금 보면 이게 건대지균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눈으로 쫙 보시면 이게 일정해 보여요? 차이가 있어 보여요?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0.11이고 0.03이고 0.045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잖아요. 이 공대 자유전공이 진짜 굉장한 게 100명 뽑는데 50등하고 70등 점수 차이가 0.04밖에 안 난다는 거야. 그럼 저거는 이거는 굉장히 애들이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촘촘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이건 되게 헐렁하잖아요. 그러니까 20몇 명밖에 안 뽑는데도 이게 50% 70%가 엄청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융합과 기술은 자유전공학부를 써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 작년 걸 봐야지. 일시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융합과학기술 자유전공학부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계로서의 가치를 못 갖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통계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 이 노란 띠 부분인 거예요. 저런 거. 그리고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0.03에서 0.04니까 얘네는 굉장히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한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종합전형에서 이 둘의 차이는 얘네가 좁다는 얘기는 서류 안 본다는 얘기고 뭔지 되시겠어요? 이게 넓다는 얘기는 서류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서류 때문에 종합전형을 쓴다. 그럼 이게 뭐한 데를 찾아야 돼? 넓은 데를 찾아야 돼. 이걸 단순히 이과랑 이과를 보는 게 아니고 대학 전체를 보면 어떤 대학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범위가 뭐하고 넓고 어떤 대학은 전체적으로 범위가 좀 좁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은 이 둘 사이가 뭐 해야 돼요? 넓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보세요. 다 좁지. 그 좁으면 서류 평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사기권 대학 하니까 그냥 다 따라하는 거죠. 그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그걸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충원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어떤 모집 단위는 10명이 충원이 되고 어떤 모집 단위는 50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럼 어디를 써요? 모음을 해야 되면 50명짜리 쓰는데 50명짜리는 100명 모집에 50명이고 10명짜리는 5명 모집에 10명이에요. 그럼 여전히 50명이에요.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뭘 알고 계시는 거냐면 충원율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충원율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에 10명이면은 이건 2바퀴를 돈 거니까 200%고 100명에 50명이면 반 바퀴 돈 거니까 50%니까 우리가 변수를 바라고 써야 되면 어디를 쓴다? 200%짜리를 쓴다. 그러니까 그 충원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충원율을. 그러니까 충원 인원 말고 충원율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충원율은 앞대가리 애들이 뭐 해줘야 돼요?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앞대가리 애들이 더 좋은 데를 뭐 해야 돼?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향성이 있어요. 해마다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해마다 비슷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애가 우리 집 애가 서울대 경영을 써. 우리 집에 서울대 경영을 쓰는데 서울대 경영 한 장만 쓸 수 없으니까 연대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연대를 쓸 때 노후 논문을 쓰겠냐고. 연대를 쓸 때 어느 과 밑으로는 안 쓴다라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되셨어요? 그럼 우리 집 애만 그래요? 서울대 경영 쓰는 애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위만 돌지 여기 아래는 뭐 한단 말이에요? 안 돈단 말이에요. 얘는 붙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붙으면 거기 주저앉으니까. 뭔 얘기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저런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충원율의 경향성을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고대 궤적 충원율 현황인데 기공은 3바퀴가 넘어서 4바퀴, 거의 4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컴퓨터과는 하나도 안 돌았어. 뭔지 되세요? 그러면 올해도 저렇게 될까? 그래서 올해도 기공은 많이 돌까? 이게 아니고 그럼 저거를 경향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걸 뭘 봐야 돼? 전년도 걸 봐야 되잖아. 전년도 걸 옆에다 붙여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애는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근데 파란 애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올해도 저런 개연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뭔지 아시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이게 높다 낮다가 초점인 게 아니고 저게 우리가 통계로 볼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되셨죠? 네. 원서는 객관적인 숫자로 써요. 믿음으로 써요. 아니 솔직하게 원서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객관적인 숫자로 써요. 믿음으로 쓰는 거지. 저는 되게 재밌어하는 얘기인데 재밌을지 모르겠다. 하나 얘기 하나 해드려보면 제가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3수 이상 학생. 뭐 걔를 붙여야 되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렇게 인도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3수 정도 되면요 저보다 입시를 잘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씨알이 잘 안 먹혀. 그래서 상담 설득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무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기 쓰려고요. 딱 보여줬어요. 거기가 전년도에 50명 뽑다가 올해 10명 뽑는 모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걔를 격려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생이니까 또 여러 근거를 들겠죠. 여러 근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쓰면 안 돼. 절대 힘들어. 다 듣고 나서 얘가 예상했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면 쌤 그래서 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너처럼 쫄아서 저기를 못 쓸 거니까 여기가 빌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할 거라고. 쓸 거라고. 똑같은 근거를 했잖아요. 저는 그 근거가 얘가 안 쓰게 되는 근거인데 걔는 뭐 해야 되는 근거가 돼요? 써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생겨버렸어. 믿음이 생겨버렸지. 거기를 써야 된다니. 제가 또 기가 얇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수하는 애가 와갖고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가는데 야 괜찮아 거기가 빈다는데
미쳤어요. 우수시키려고 이게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는 뭐 하기로 믿은 거예요? 안 쓰기로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거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료를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료로부터 생긴 믿음이어야 되지, 믿고 자료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보기 전에 믿음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고. 컴퓨터학과를 써야 되는, 고대 컴퓨터학과를 계열적합으로 써야 되는 애는, 쓰겠다고 생각한 애는 이 자료를 보는 순간 퐁당퐁당이어서 올해 3바퀴를 돌 거라고 가정하고 쓸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예, 홀수의 기적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무조건 3바퀴 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럼 언제까지 그 상태여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8월 22일에서 25일 사이. 그 정도까지는 믿음 없이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에 생기는 거라서 이제 그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종합전형을 쓰신다면 아무래도 종합전형을 많이 쓰시겠죠? 쓸 수밖에 없어서 쓰는 거니까 종합전형을 많이 쓰실 텐데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뭐한 대학으로 써야 된다. 유리한 대학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대인데, 건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세요. 건대는 저 끝에 보면 교과전형이랑 종합전형 둘 다 적혀 있잖아요. 교과전형도 학생부를 보고 종합전형도 서류를 봐요. 근데 교과전형은 자, 몇 개예요? 평가 역량이 2개잖아요.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 2개잖아요. 교과는. 근데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도 있고 진로 역량도 있는데 공동체 역량도 봐요. 또는 성장 역량과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전형은 몇 개를 보는 거예요? 3개를 보는 거고 교과전형은 2개만 보는 거예요. 그럼 교과전형에서 좋은 소리라고 평가받아도 종합전형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말이 학업 역량이 그냥 내신 좋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대학은, 지금 종합전형으로 쓰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은 맞을 거예요, 제 예상이.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쓰려고 하는 그 대학들은 반드시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 이렇게 밝히도록 돼 있어요. 학업 역량이라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학업 역량이 뭐뭐뭐다 이렇게. 뭔 얘기 되셨어요? 네. 근데 여전히 이런 말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 뭔지 모르겠잖아. 네. 그래서 저거 검색해 보면, 그 모집 요강 읽어보면 탐구력은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특에 질문했다는 얘기가 있으면 오케이. 더 탐구했다는 얘기가 있으면 오케이. 왜? 여기에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니까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발표했다. 오케이. 구체적인 성과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잖아. 근데 탐구했다로 끝나면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거야. 그럼 탐구력이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되시죠? 뭐 이런 거 창의적 문제, 애가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해? 그럼 여기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이게 지금 가려졌지만 여기는 이 학업 역량이 300점이잖아요. 그 여기는 학업 역량이 2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인데 건대 자전은 학업 역량보다 성적 역량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우리 애가 학업 역량은 좀 좋지 않은데 여기서처럼 자기 주도적이고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런 애야. 그러면 그냥 일반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쓰는 게 떨어져도 후회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저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된다. 그럼 반드시 이 작업을 한번 거칠 것 같은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팝업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대학이 그게 다 있다니까. 여기에 이 질문에 번호를 다 붙여 일단.
이게 번호를 다 붙여요.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거 지금 학업 역량 하나니까 평가 역량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되니까 그럼 저게 뭐 30개에서 40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부를 읽으면서 그거 같은 거는 다 번호를 매겨. 이건 3번, 이건 4번, 이건 11번, 이건 12번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럼 다 매기고 나면 학생부 딱 읽고 나면 번호별로 개수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강점이 있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강점을 파악하는 대학을 뭐 하면 돼요?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도 2개가 있는데 얘는 여기가 50%고 여기 40%잖아요. 여기 30% 여기 40%. 우리가 이게 차이가 나잖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거를 하는 게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방법을 하나 권해드리면 엄마 아빠 친구 중에 우리 애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아 친구 없으세요? 네. 전 친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 엄마 아빠 친구 중에 우리 애를 잘 모르는 분한테 이거 부탁하면은 되게 잘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조금 불리한 게 엄마 아빠는 왜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세특을 보는데 뭐 무슨 책을 읽었대. 그럼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알거든. 그 진로 역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책을 왜 읽은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 중에 하나가 또 남의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탁하면은 잘 해주실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라이브를 하는데 다음 주 라이브 주제가 저겁니다. 설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딱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자가 분석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학생부 마감일은 8월 말입니다. 8월 말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방학 전에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각 고등학교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의 학생부 부탁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쓰려다 보면은 27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종을 분리하는 대학이 되게 늘고 있거든요. 학종을 분리하는 대학이 되게 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분리하는 대학들은 서류형하고 면접형을 나눠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형하고 면접형을 나눈다는 건 면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저 2개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중대가 대표적인데 고대도 여기 2개 보면 학업 우수는 면접이 없지만 최저가 있고 계적은 면접이 있지만 최저가 없고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도 보면 탐구형은 면접이 있지만 최저가 없고 융합형은 둘 다 없고 성장형은 둘 다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저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런 면접형과 그 서류형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학종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천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한 번은 더 할게요. 부천이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천에 애정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설명해도 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양껏 하고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중점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아까 질문들 있잖아요. 쭉 기억나세요? 그 질문들의 1번부터 이렇게 입학사정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요교과는 우수한가? 그래서 우수하다는 판단을 했다. 근데 아주 우수하지는 않고 그냥 우수하다. 그럼 9점. 그럼 9점짜리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비주요교과는 적당한가? 그러니까 주요교과랑 비주요교과를 비교했는데 점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러니까 별로 안 난다. 아니면 똑같다. 그럼 10점. 자리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별 추이는 어떠한가? 일정하다. 그러면 뭐 9점.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진다. 10점. 이렇게 해서 점을 또 찍는 거예요. 뭔지 되셨어요? 지적 호기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질문 엄청 많이 한다고 세특에 적혀 있어. 그러면 10점. 그렇게 해서 이 점을 다 찍어요. 질문 40개. 그럼 이 40개를 이으면 도형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도형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으로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으로 줄을 써서 10등까지 붙이고 11등부터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딱 2 종류거든요. 하나는 동그랗고요.
하나는 뾰족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볼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시점으로도 안 돼, 막 얘가. 근데 한 대학 안에 전형이 2개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동그란 애고 하나는 뾰족한 애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오늘 진짜 잘 들으신다. 근데 핵심은 요걸로 동그란 놈으로 가든 뾰족한 놈으로 가든 면적이 같아야 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2개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둘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이름에서 융합형 탐구형이라는 저 이름에서 뭐가 동그래야 될 것 같아요. 탐구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뾰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저 끝에 하구랑 계적을 보세요. 고대 학어우수랑 계적하고 보면 뭐가 뾰족해야 될 것 같아요? 계적이 뾰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구는 뭐 해야 될 것 같고 동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럼 서류형이랑 면접형을 해보면 어때요? 서류형이 동그랗고 면접형은 뾰족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내신은 어디가 발표하는 내신은 어디가 더 좋아요? 동그란 애가 더 좋을 거 아니야. 동그란 애가 더 좋고 뾰족한 애는 안 좋고. 그래 우리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뾰족한 거 쓰면 되냐? 아니지. 그 안 좋은 내신을 뾰족한 걸로 뭐 해야 돼? 보완을 할 수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이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는 동그란데 작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대학을 낮춰야 돼. 이게 동그란데 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대학이 높아지겠지. 그 서울대 지균이 제일 커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적이 제일 뾰족해요. 서울대 일반적은 막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적은데도 막 동그래질라 그래. 근데 막 뾰족한데도 뾰족해. 서울대 지규는 그냥 원이야. 아주 아름다운 원이야.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고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동그래. 그럼 고대 하구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로 항상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네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다르잖아요. 성대 융합인재가 있고 성대 탐구인재가 있어. 그럼 성대 융합인재가 뭐 하는 애들 뽑는 거고 동글동글한 애 뽑는 거고 성대 탐구인재는 뾰족한 애 뽑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랄 맞은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일반 원, 일반 투. 어쩌라고 일반 원, 일반 투면. 그쵸, 이걸 또 만들었어. 그 일반 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럼 저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또 모든 요강을 아무리 봐도 똑같아. 그러면 얘네를 보면 이렇게 뽑거든요. 얘네는 일반 원은 신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트 테크놀로지를 따로따로 뽑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8명 뽑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제 논리대로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단순화를 시키면 어디가 동그랄 것 같아요? 일반 원하고 일반 투 중에서 어디가 동그랄 것 같단 말이에요? 투가 동그래야 되는 거예요. 투는 특성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둥글둥글해야 되는 거잖아. 원은 걔는 신방이 아니면 안 되는 애여야 되는 건데 얘는 신방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둥글둥글하고 얘는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뾰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뭔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일반고인데 특별한 활동을 안 했어. 그럼 뭘로 써야 돼? 투로 써야 돼. 근데 일반고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면 뭘로 써야 돼? 원으로 써야 돼.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모집 단위를 갖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집 단위 가지고 볼 수 있다. 근데 더 짜증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서강대는 모집 단위를 갖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거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융합이랑 탐구랑 하나 뽑으면 하나 안 뽑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융합을 뽑는 애는 전부 다 학부고 탐구 뽑는 애들은 전부 다 과야. 뭔지 보이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탐구는 뾰족한 애 뽑는 거고 융합은 뭐 하나 뽑는 거고 동그란 애 뽑는 거고 됐잖아. 근데 올해 왜 이 난리를 치냐고. 올해 갑자기 양쪽 다 뽑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질러야 되면 어디를 질러야 되냐 이거야 저거를. 그래서 모집영역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 융합인재는 공부 잘해야 되고 되셨어요? 탐구인재는 독특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융합과 탐구랑 똑같긴 한 건데 근데 학부로 뽑기 때문에 애매한 게 돼요.